이번에는 GPS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GPS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의 약자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현재 자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이게 베타나 이런 데서 드론에 달았을 때 편리한 점은 현재 내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크래시나 이런 걸로 추락이 발생했을 때 위치를 못 찾는 경우에 그거를 참조값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내 기체의 스피드, 그리고 내가 현재 날린 시점에서부터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롱레인지를 하는 경우에는 GPS를 거의 필수로 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GPS를 달기 위한 설정과 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베타플라이트고요. 현재 사용하는 GPS는 이 모델이에요. BN180이라는 모델이고요. 이 모델을 이런 식으로 위쪽에 달아줬습니다. 너무 아래쪽에 있으면 바닥에 떨어졌을 때 부딪혀서 망가질 수 있고요. 이 정도 위치가 저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GPS는 위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위에 아무것도 없어야 GPS 위성 신호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캠이나 이런 데에다가 달아주기도 하고요. 캠 위쪽으로. 그리고 배터리 위에 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달기 편한 위치를 찾아서 GPS를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BN180 모델은 현재 나와 있는 GPS 중에서 아마 가장 작을 거고요. 가격도 많이 비싼 편이 아니라서 노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능은 뭐 비슷해요. 작은 애들은 다 비슷비슷해서 이 정도로도 충분할 것 같고요. 이거보다 더 좋은 애들도 있고 더 비싸고 큰 애들도 있는데 레이싱 드론에는 굳이 거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편하신 거 구하기 쉬운 걸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GPS를 연결을 하려면 FC하고 연결을 해야 돼요. FC에 연결하는 방법이 이렇게 됩니다. 오늘 아까 그렸는데 제가 지금 하빙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이전 영상, 빌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UART 3번, RX 3번, TX 3번에 GPS를 연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VCC GPS의 전원은 5V 쪽으로 들어가고요. RX는 TX로, TX는 RX로, 그라운드는 그라운드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되면 GPS가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았을 때에는 파란불이 들어와요. 파란불이 들어온다는 거는 FC하고 연결이 정상적으로 됐다는 거고요. 만약에 연결을 했을 때 파란불이 안 들어오면 파란불이 안 들어오고 빨간불이 깜빡인다거나 뭔가 그러면 대부분은 이 RxTX를 바꿔서 연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RxTX를 바꿔서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GPS 자체가 RxTX가 바꿔서 이렇게 매뉴얼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이전에 이 BN180 모델도 그 비슷한 모델이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건 해결된 것 같고요. 지금 나오는 거는 정상적으로 매뉴얼에 나와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GPS를 사용하려면 아까 이제 와이어링을 저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베타에서 설정만 해주면 돼요. 지금 이게 아주 많이 좋아져 가지고 설정도 엄청 쉽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컨피그레이터 버전이 10.5.1이에요 10.5.1인데 혹시나 이거보다 더 낮은 버전의 컨피그레이터를 사용하고 있다면은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바뀐 게 이전에는 CLI에서 전부 다 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CLI에서 명령어를 치고 해당 명령어를 셋을 해주고 get해서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어야 됐는데 이게 업데이트 되고 나서는 이 UI 상에서 다 확인을 할 수 있고 세팅을 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GPS를 사용하고자 하면 업그레이드를 필수적으로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연결을 했고요. 현재 여기 보면 자이로와 액셀로미터가 불이 들어와 있어요. 현재 제거 FC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FC에 따라서는 이 바로미터가 달려있는 모델도 있어요. 바로미터가 달려있으면 GPS 정보를 가지고 레스큐 같은 걸 하거나 할 때 훨씬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있으면 좋지만 뭐 없더라도 레스큐는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꼭 필수는 아닙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현재 GPS 상태가 안 나오죠. GPS 상태가 안 나오고 현재 여기 GPS도 불이 안 들어와 있고요. 이거는 전원을 넣으면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일단은 전원을 한번 넣어볼게요. 조종기를 켜고 Welcome to OpenTX. GPS 신호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PS가 들어왔고 여기에 지금 GPS에는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거짓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3D 픽스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제가 실내에 있다 보니까 실내에서는 GPS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지금 보시면 GPS 쪽에 파란불이 깜빡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파란불이 깜빡이고 있는 게 정상적으로 GPS가 연결됐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GPS를 사용하기 위해서 포트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포트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UART 3번에 GPS를 연결을 했어요. RX 3번, TX 3번에 연결을 했죠. 여기 센서 쪽에 가시면 센서에 GPS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GPS를 선택을 해주고 이 센서 속도는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대로. 그리고 저장 꼭 해줘야 되고요. 저장을 해주고 나면 리부시 되고 다시 연결을 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환경 설정에 들어갑니다. 환경 설정에 들어가 보면은 아래쪽에 GPS를 ON 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 기존에 이렇게 꺼져 있고요. 내비게이션과 텔레메트리라는 GP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켜줍니다. 켜주면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프로토콜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아까 BN180 모델은 유블록스를 쓰고 있고요. 이거는 다른 사용하는 GPS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설정은 자동 설정 그냥 해주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장하고 재부팅 하시면 되고요. 환경 설정에서 이렇게만 해주면 GPS를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GPS를 사용할 수 있고 GPS에 녹색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고 GPS에 불이 켜져 있고 이렇게 된다면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모드에서 레스큐 모드를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모드 탭에 들어가 보면 레스큐가 있어요. 이 GPS 레스큐라는 메뉴가 있고요. 해당 메뉴를 OX에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OX에 연결을 할 때는 아밍이랑 헷갈리지 않게, 왜냐면 이게 GPS 레스큐를 하려고 하다가 아밍을 꺼버리면 그냥 떨어지겠죠. 그리고 반대로 아밍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GPS 레스큐는 뭐 유용한 쪽, 자기가 헷갈리지 않을 만한 쪽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GPS 레스큐 모드를 설정을 했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OSD를 설정하는 일입니다. OSD에서 GPS 관련 정보를 설정을 해줘야 OSD를 보면서 현재 상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OSD에서 지금 설정해줘야 하는 항목들은 뭐 이런 거예요. GPS 스피드, GPS로 현재 내 기체의 스피드를 체크할 수 있고요. 이게 마지막에 그 통계가 나올 때, 이렇게 아밍을 껐을 때 통계가 나오는데 그때 최고 속도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GPS 속도가 생각보다 정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나 켜놓으면 나중에 그냥 재미삼아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표시해야 되는 게 GPS 위성수, 새틀라이트 수가 되는 거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6개 이상? 5개인가 6개인가 그럴 거예요. 5개 이상이 돼야 아밍이 걸리고 8개 이상이 돼야 GPS 레스큐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성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GPS 위성수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런지튜드, 레티튜드, 위경도 정보고요. 위경도는 이렇게 아래쪽에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홈 디렉션. 홈 디렉션이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가 됩니다. 위성이 다 잡히고 아밍을 건 곳이 홈 포인트가 되고 그 홈 포인트의 방향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홈 디스턴스, 마지막 그 홈 포지션, 그러니까 현재 내 위치에서 내가 아밍 걸고 출발했던 그 홈까지의 거리를 여기에서 보여주게 되고요. 이 정도 표시를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구성이 되고요. 되게 복잡하거든요. 이게 지금 이 정보, 위경도 정보 같은 경우에도 길이가 길어가지고 이게 화면을 너무 많이 가리기는 해요. 근데
그 구글에서 마지막 영상을 확인하면서 마지막 표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괜찮은 것 같고요. 저는 항상 켜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경고가 있는데 여기 보면 GPS Rescue Unavailable, 그 다음에 GPS Rescue Disable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경우 경고, 그리고 사용할 수 없을 때 경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걸 켜놓게 되면 위성이 적은 상태에서 GPS 레스큐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 부분에 알람이 뜨게 돼요. 근데 이게 노멀하게 제가 GPS를 항상 잡고 날리는 경우라면 사실은 켜놓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평소 때 뭐 위성을 안 잡고도 그냥 날리겠다 하는 경우에는 꺼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위성이 없이 날리는 경우에 여기 계속 떠 있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끄셔도 되고, 아니면 그 정확하게 내가 원할 때 GPS 레스큐를 나는 사용을 할 거다, 그리고 이 기체는 항상 GPS를 잡아서 날릴 거다 하면 이거는 켜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안 켜져 있는 경우에 인지하지 못하고 레스큐를 눌렀다가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스큐가 실제로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새로 컨피규레이터가 나오고 지금 제가 펌웨어가 4.0이라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경고에서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통계에 맥스 스피드가 있죠. 이 맥스 스피드가 아까 여기서 표시한 GPS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뿌려주게 됩니다. 플라이트 디스턴스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켜놓으면 저 GPS를 기반으로 표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저도 켜줄게요. 정리를 했으면 저장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표시를 하고 나면 화면상에 이렇게 표시되게 됩니다. 위성이 연계라서 깜빡깜빡 하고 있죠. 이게 날 수 있는 위성 개수까지 가면 저게 딱 켜진 상태로 있게 되고요. 이게 밖에 나가면 데이터를 받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하는 게 failsafe를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failsafe는 설정을 하는 게 맞아요. failsafe는 어떤 경우에든 설정을 해놓는 게 좋은데, 이 GPS 레스큐로 failsafe를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GPS 그 수신기 신호가 끊어졌을 때, 노콘이 발생을 했을 때 백홈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날라왔던 위치로 GPS 레스큐 모드로 날라오게 되는 거죠. 그걸 설정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전문가 모드, 어드밴스드 모드를 설정을 해주면 이쪽에 failsafe가 나타나게 됩니다. failsafe를 선택을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 단계가 있어요. failsafe는 1단계는 수신기가 잠깐 끊겼을 때예요. 이게 의도치 않게 잠깐 끊겼다가 다시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여기에서 채널 폴백 설정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서 보면 기본적으로 모든 채널이 홀드로 되어 있어요. 홀드로 되어 있다는 거는 마지막 설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죠. 그렇게 마지막 설정을 유지하면서 기다려 봤는데 그게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신호가 손실된 후 2단계 활성화를 위한 보고시간 설정할 수 있고요. 지금 이게 4로 되어 있기 때문에 0.4초 동안 그 신호가 복구가 되지 않으면 2단계 failsafe로 들어가서 이 아래에 있는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여기 보면 추락이 있고 착륙이 있고 GPS 레스큐가 있어요. GPS 레스큐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레스큐를 시도하게 됩니다. 레스큐 할 때 그 동작, 내 드론이 레스큐 할 때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대한 거고요. 각도는 그 드론이 기울어지는 각도예요. 드론이 피치가 많이 기울어질수록 빨리 날아오겠죠. 그리고 빨리 날아온다는 거는 그만큼 위험도도 커지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너무 낮게 설정을 할 경우에 그 각도로만 이렇게 사람이 보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각도로만 계속 날아가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바람이 많거나 이렇게 의도치 않게 조금씩 밀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각도는 뭐 그때그때 테스트를 해보고 결정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뭐 바람이 세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 레스큐를 사용하려고 미리 설정을 할 때는 조금 더 높여놔도 될 거고요. 이거는 초기고도 50m. 일단 레스큐 상황이 발생을 하면 무조건 위로 50m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이동을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하강거리고요. 하강거리는 몇 미터부터 아래로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할 거냐에 대한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쪽은 거의 뭐 안 건드려도 될 것 같고, 대부분 많이 이제 설정을 하는 게 이 고도, 그리고 하강 거리, 그 다음에 위성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소 위성수가 8개 이상 위성이 잡혀야 레스큐를 사용할 수 있는 건데, 8개까지 안 잡혀도 뭐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긴 하거든요. 우리가 레스큐를 할 때 레스큐가 동작해서 내가 떴던 지점까지 정확하게 날라오기를 바라는 건 아니고, 보통은 이제 화면에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시계 비행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시계 비행으로 무조건 바꿔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6개 정도로 놓고 사용을 해도 뭐 되긴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일단 기본값은 8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GPS 레스큐를 설정을 하고 저장하고 재부팅을 하면 이제 이 기체는 신호가 끊기고 0.4초가 지나면 레스큐 모드로 동작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화면에서 이렇게 다 보이는데, 기존에는 이 작업 자체를 전부 다 이 CLI에서만 해야 됐었어요. 여기에서 GPS 이렇게 GPS 레스큐라고 치면 데이터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설정을 다 해줬단 말이에요. 이 명령어들을 보면서 데이터를 확인을 해줘야 됐는데, 이제 이게 베타 플라이트가 올라가면서 저렇게 UI에서 직접 확인을 할 수 있게 추가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 failsafe의 GPS에서 이걸 수정을 안 했는데, 이게 지금 고도 50m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날리는 곳에서 어느 정도 위로 올라가야 장애물을 피하면서 넘어올 수 있을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이 하강 거리는 사실 너무 멀거든요. 이게 아래로 꽂히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조금 위험하다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얘도 50m 정도로 해놓으면 근거리까지 왔을 때 뭐 신호 같은 게 다 복구가 되고 나면 다시 레스큐 모드를 끄고 조정을 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GPS 레스큐 모드를 설정을 해놓으면 우리가 레스큐 모드에서 설정한 레스큐 모드 때도 동일하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설정을 해놓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면 속도 20m 이거는 올려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건 아직 정확한 값을 모르겠어요. 보통은 이거를 테스트를 해가면서 이게 얼마나 바뀌냐에 따라서 뭐 이동을 하게 돼 있는데, 너무 높여놓으면 너무 빨리 날아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세이브를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레스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비행을 하냐, 이게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GPS 레스큐라는 거는 내가 노콘이 났을 때 무조건 하늘 위로 날아가거든요. 하늘 위로 날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게 뭐 보통 우리가 노콘이 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노콘이 나는 게 어디 무슨 기물이나 이런 사이에 들어가서도 그럴 수 있고, 돌 같은 거 사이를 지나간다거나 돌벽 뒤로 넘어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의도치 않게 신호가 끊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냥 추락을 시키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을 잘 해서 레스큐는 항상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확하게 홈 위치가 안 잡혔을 때,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방향이, 그러니까 내가 홈 하면 어디로 날아갔는지 이제 대충 내가 알고 있는데, 홈 디렉션, 아까 그 OSD 화면에서 홈 디렉션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내가 있는 방향이 아닌 경우에 레스큐를 동작시켜버리면 얘가 생각하고 있는 홈 디렉션으로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조금 걸으면 찾을 수 있는 거를 잘못된 방향으로 날아가 버리면 아예 못 찾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기물 밑에를 통과하다가 신호가 딱 끊겼는데 위에가 막혀 있는 상황이라면 위로 띄우다가 오히려 더 기체가 파손된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에서 날리는지 그런 거에 맞춰서 이 failsafe 레스큐는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확한 환경에서 내가 이게 분명히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레스큐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경우가 확실하다고 했을 때만 사실은 설정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GPS가 안 잡히면 아밍 자체가 안 돼요. GPS가
5개 이상은 잡혀야 아밍이 되고 날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노멀하게 테스트를 잠깐 하려고 했을 때도 GPS가 항상 잡혀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GPS가 꼭 잡아야 아밍이 걸리게 하는 거를 끄는 게 있어요. 그래서 GPS가 안 잡혔을 때 아밍이 걸릴 수 있도록 하는 거를 CLI 명령으로 등록을 해 놓겠습니다. 이 명령어가 GPS가 안 잡혔을 때 아밍을 걸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거고요. 이게 좀 오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밍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ON으로 바꿔주면 GPS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아밍을 걸고 날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면 현재 ON으로 바뀌었고요. ON으로 변경됐다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세이브 해주시면, 그럼 이제 전체 설정이 끝났어요. 포트에서 연결해줬고요. 포트에서 GPS 연결해줬고요. 환경 설정에서 GPS를 사용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failsafe에서 GPS 구조로 failsafe 단계를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모드에서 GPS 레스큐 모드를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OSD에서 GPS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CLI에서 아까 GPS가 안 잡혀 있을 때 아밍이 걸릴 수 있게 설정을 했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전체 설정은 다 끝났어요.